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유세벽 대표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차 25만 원에 10%요. 25만 원에 10%요? 네. 작년 한 10월경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그 전에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그러면 수익을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없어요. 예.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어떻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거에서 목표가를 언제 어떻게 할 건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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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그래도 현대차랑 기아의 거래대금 좀 강하게 실렸는데 이 박스권을 좀 뚫어줄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일 때 항상 고민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반등하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우 내가 파니까 가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맞아요. 이게 항상 이렇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뭐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초상집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CES 2025 플러스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 자체가 지금 딱 수면 위에 떠오르는 모멘텀이 그렇게 막 많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업황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이제 새로운 2기가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물론 현대나 기아차가 내연기관차로 하이브리드 차로 많이 좀 돈을 벌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현대와 기아차가 사실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고 모멘텀 자체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 기업 이런 것들 그런 모멘텀들 자체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로봇 쪽이라던가 이런 산업에 다양하게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업 앞으로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정말 빠르게 올라왔던 것처럼 저는 분명히 어떠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좀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매수가가 25만 원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대 부근,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비중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행보하는 이 타이밍이 오히려 추가 매수를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거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 반등했고 지금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 그러면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조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과연 여기서 이제 언제 반등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모멘텀들이 좀 여러 가지 붙어준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IRA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거를 지켜보면서 좀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버텨가시면서 오히려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비중을 확대를 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문제 없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니 오히려 비중을 추가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네, 매수가가 좀 비싸게 사셨어요. 14만 원에 네.
네, 10%인데 아, 내가 이게 내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저번 네. 차는 13만 원까지는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걸 내가 그전에 공모주하고 그 마지막 물량 나올 때 그때 잘 몰라갖고 샀거든요. 아, 거의 한 네, 4년 그럼 갖고 계신 거네요? 네네. 한 아, 3년 정도 됐을 네. 거예요. 그때 이게 공모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물량 6개월치인가 그거 나올 때 많이 떨어지길래 막 샀더니 아, 지금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이게 좀 실적이 좀 좋아져가지고 조금 오래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13만 원까지는 먼저 온 거 봤는데 아직 제가 산 것까지는 아직 안 와서 네. 이게 그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네. 아니면 중간에 이걸 내가 손절을 해야 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오랜 기간 좀 고생하신 만큼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감사합니다.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금정 나왔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청자님 지금 네. 4년, 5년 가지고 계셨어요. 13만 원 오셨을 때도 안 파셨는데 네. SK바이오팜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하셨는데 네. 꼭 먹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요. 상승을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엑스코프리, 그러니까 세노바메이트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출이 굉장히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 22년도부터 제품 매출이 유럽 경상기술료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었었는데 22년과 23년도에는 아시겠지만 SK바이오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빨간불을 켰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이죠. 24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 수혜까지 예상이 되면서 좀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모멘텀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지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허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R&D 기업으로서의 좀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저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14만 원 밑에 언더인 지금 11만 7천 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라는 것이 지금 탄력을 좀 받아가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잠시 동안 그러니까 11월 그 기간 동안에 잠깐의 눌림이 들어왔었지만 저는 이때 오히려 비중을 좀 더 태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비중 10%로 계속 버티고 계시니까 저는 목표 주가를 지금 우선은 여기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 구간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좀 앞두고 있는 행사를 앞두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 구간에서 만약에 11만 6천 원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13만 원을 돌파를 하는 그 시점 그때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면 14만 원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14만 원부터는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좀 더 길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 정도까지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주지 않고 또 수급적으로 좀 붙어주지 않는다라면은 1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재차 밀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10만 원대 부근에서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그 레인지 부근에서는 지지 라인을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말씀드려봤고요. 오히려 9만 원, 10만 원까지 밀릴 경우엔 그때는 추가 매수 해보자 목표 주가를 또 높게 잡아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1643번님께서 우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08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징어 게임 김밥 관련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매수하게 됐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 실제로 우양이 4,4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미끄러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 2에서 뭐 네. 김밥을 먹는다고 우양이 과연 이게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싶고요. 포크로 김밥을 먹었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 그거가 사실 우양만 김밥을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팔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봤는데 이게 그거를 그렇게 엮어서 투자를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참 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연결고리가 저는 상관관계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진짜로 우양에서 판매하는 그 냉동김밥 로고가 박혀 있는 게 나왔다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김밥은 우양 말고도 다른 데도 팔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냉동김밥과 관련해서 정말 단기간에 주가가 한 달 만에 3배 정도 올랐던 사례를 봤을 때 아 이게 오징어 게임 2에서 뭐 이런 김밥을 포크로 찍는 모습이 나오니까 관련주를 엮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연결 짓는 거는 좀 짧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거보다는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좀 강한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강한 종목군들로 좀 선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만약에 아까 4,000원대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분명 수익이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4,000원대 라인은 지켜주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면은 제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한번 이렇게 오른 다음에 그냥 급락 나오면서 쫙 그냥 가격대가 옆으로 그냥 묻어지면서 아예 거래량 자체가 줄어버렸거든요. 물론 이 매물이 다 소화되진 않아서 한번 이슈 받으면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언제 올라올지 우리가 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 물량을 어느 정도 거의 다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시세를 주려면 테마가 어느 정도로 좀 묻어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이거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이 오징어 게임 2에 집중을 하기에는 지금 대내외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유리기판이랑 CES 지금 2025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형주들 위주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CES 2025를 비롯한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오고 수급이 글로 다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는 반등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반도체라던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라던가 이런 외부적인 이벤트 변수들에 맞춰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오징어 게임 3가 지금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2가 물론 외국에서 지금 호평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선반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오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와 이 냉동김밥의 연관 관계를 조금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핫한 종목으로 종목 교체해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우양에 대한 조언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9601번님의 명신산업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을 100%나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일어나 갈 수 있나요? 회사는 좋다는데 주가는 잠만 잘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유세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투자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오늘 명신산업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표님? 25년도에 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이제 셰시 이런 부분들을 좀 경량화시켜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로서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이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그리고 코비드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무래도 공급망 차질도 생기고 그런 영향 등으로 명신산업이 가장 세게 두들겨 맞지 않았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았었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전기차 캐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지금
지금 여기 매출 현황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굉장히 전기차도 하이브리드 차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명신산업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 비중이 북미에서 만들어지는 시먼이라는 그 기업을 종속법인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향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다이나믹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냐라고 하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가지고 결국에 그 결론적으로는 테슬라의 매출이 정말로 본인들이 목표했었던 그 목표치를 정말 달성을 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그러면 테슬라발 훈풍을 받아서 명신산업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EV 트럭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테슬라향 매출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EV 트럭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를 내주는지 결국에는 명신산업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완성차 업체들에 의해서 그 전기차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명신산업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24,000원이라고 했었을 때 좀 솔직히 놀랐습니다. 좀 나쁜 가격대에서 산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속절없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반등의 기미가 지금 현재로서도 잘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 우하향하는 이 패턴 중에서 이 초록색 라인인 121선 그리고 이 노란색 라인인 61선 이 12,000원 라인을 돌파를 하는 그 시점부터 약간의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들이 그 중장기 이평선들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점은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포착이 되면서 명신산업도 좀 그때서야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100%여서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셔라 라고 말을 하기에도 그렇고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그 판매량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 1년 반 기간여 동안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이 기간 25년도에 전기차의 판매량 이런 것들을 보고 10,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홀딩 하셨다가 12,000원이 돌파되는 그 시점부터 좀 잘 그 손절 라인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은 전기차 판매량이 돌아서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할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저는 그 키스트고요. 네. 저기 17,000원부터 해서 지금 그 평균 단가가 8,700원이 된 게 한 40% 되는데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매수가까지는 언제쯤 올렸는지 아니면은 추가를 매수를 하면은 언제쯤 하면 좋은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000원대 매수하셨으면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었을까요, 시청자님? 그때 방탄소년단 뭐 일본 그 판매권 뭐 이런 거 막 그래가지고선 그때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내려오네. 그러니까요. 그럼 거의 4년 넘게 갖고 계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내용은 바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4년째 키스트 가지고 계시는데 시가총액이 어느덧 900억 원 가까이 내려왔네요. 키스트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어떤 드라마라던가 배우들의 어떤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좀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매수가 부근 올라오면은 다 팔고 나오자라는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는 조금 더 부담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해 지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괜찮은 뭐 흥행하는 드라마들, 영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키스트 관련된 소속사 관련 뭐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흥행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민호 씨와 공효진 씨가 출연하는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그 약간 우주 관련된 SF 드라마가 지금 방영 중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좀 흥행하게 됐을 때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까지 못 온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뭐 6천 원 이상대까지는 올라온다고 한다면 좀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동안 이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진짜로 나는 수익을 내고 나와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좀 덜어내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보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트 조금만 더 기대해보자. 키스트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SKC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유리기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게 갑자기 오른 거라 이게 그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13만 8,500원 매수고 한 10% 정도 되거든요. 13만 8,500원이면 혹시 어제 매수하신 건가요? 예.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네, 그래도 너무 잘하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그 수익권이긴 한데 네. 이게 잠잠해 있다가 갑자기 오르니까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잡아야 될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KC 지금 보니까 시간외거래에서도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오늘 정규장에서 19% 넘게 상승했는데 3.96%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렇게 되면 수익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대표님?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바닥이 어딘지,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기사 내용만을 봤었을 때 최태원 회장이 진짜 거기에서 희소식을 전달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SKC가 굉장히 크게 SK하이닉스와 같이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지금 SKC가 거의 납품을 거의 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6년도 물량 이런 것까지 좀 계산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게 상승 모멘텀이 지금 이렇게 이슈가 세게 들어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주가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그 수익 실현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18만 원 선, 이게 머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갈 수는 있지만 18만 원 선에서 1차적인 익절을 한번 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그리고 그런 기준점들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부분은 그 기술적으로밖에 분석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모멘텀들이 받아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점이 20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20만 원 선에서의 브레이크가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뚫린다라면 천장이 어딘지 모르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의 수들을 좀 배제를 시키고 지금 단순하게 SKC가 실적이 급격하게 확 튀었다기보다 모멘텀으로 이렇게 지금 주가가 급반등을 하고 있고 급격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점들을 비추어봤었을 때 저는 지금 현 18만 원 선에서는 1차적인 목표가를 타겟팅을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20만 원 선에서 그 매도를 하는 것 그리고 근데 20만 원 선에서 이제 주가의 그 업등락을 좀 체크를 면밀히 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SKC 말고 뭐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기가 먼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SKC가 데이터 센터 향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으로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지금은 수익 구간을 정말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는
솔직히 잘 못 잡습니다만 어깨 정도는 한 18만 원 선에서 20만 원 그 레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만큼 SKC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이 최태원 회장과 그 젠슨한 CEO가 만난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됐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어느 정도까지 더 시세를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SKC 좀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올해 을사년 주인공은 SK그룹주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요. 하이닉스랑 SKC 이 두 기업의 상승률 자체가 지금 SKC는 올해만 지금 거의 50% 이상 뭐 오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기간에 정말 이렇게 된 거라서 네.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올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더 갈 가능성도 있고 사실 유리기판이 계속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유리기판을 사용했을 때 지금 고도화 미세화가 필요한 그런 AI 반도체에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속도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미세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유리기판을 웨이퍼에서 가공을 할 때 바로 노광장비를 통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바로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전력 효율입니다. 전력 효율 자체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패키징 할 때 우리가 지금 범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녹색 PCB 기판 같은 거 있죠. 그걸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유리기판이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게 SKC가 진짜로 엔비디아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ASIC 시장, 중형 반도체 시장에 유리기판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저는 주가가 멈춰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SKC는 본업이 동박인데 동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좀 모멘텀이 사라지고 유리기판이 메인으로 붙어서 지금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회사 인수를 했던 SKC가 인수를 한 ISC라는 기업도 저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SKC 계열사고 지금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을 출시를 하는 모멘텀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SKC와 관련된 유리기판과 관련된 지금 기업들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SKC 그 다음 타자는 또 ISC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같이 두 종목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홍님께서 SKC는 잘 가는데 왜 ISC는 안 가냐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SKC 상승과 함께 ISC의 주가 움직임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